안녕하세요 여러분. 알고 플로우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채널은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혹은 일어날 수 있는 인간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법과 돈, 가족과 신뢰가 얽히는 그 복잡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한 발 먼저 알고 현명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것이 알고 플로우의 존재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기 전 잠깐 멈춰 서주세요. 지금 여러분 곁에 아직 부모님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는 것을 고민 중인 분이 계신다면 오늘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잠깐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자식을 믿으시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 박순자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믿었습니다. 아니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40년. 그것이 할머니가 한 땀 한 땀 모은 세월입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뜨고 손이 갈라지도록 일했습니다. 시장 노점에서, 식당 주방에서, 그리고 세상을 먼저 떠난 남편이 빈자리를 혼자 메우며 그렇게 마련한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한 채와 통장 잔액 2억 3천만 원. 그게 할머니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할머니의 전부였던 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등기 이전이 완료된 날 저녁, 아들이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앞으로는 저희가 다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그날 밤 11시, 할머니가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방문을 열었을 때 복도 끝 현관문 너머로 뭔가 보였습니다. 자신의 트렁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비닐봉지에 담긴 할머니의 옷가지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서 평생을 바친 여자. 여러분은 자식을 믿으시나요? 박순자 할머니의 삶을 재구성합니다. 1950년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18배 결혼. 남편은 성실했지만 일찍 병으로 세상을 떴고 이후 30년간 할머니 혼자 외아들 민준을 키워냈습니다. 식당 일, 파출부, 시장 자판, 아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무릎 수술도 미뤘습니다. 아들이 취직하고 결혼하던 날 할머니는 처음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 지연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오지 않는 이유가 생기고 전화는 점점 짧아지고 할머니가 손자를 보고 싶다고 하면 애가 바빠서요.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고생하는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넘겨준 날, 며느리 지연이 어느 날 할머니에게 넌지시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출이 좀 있어서요. 어머니 아파트를 담보로 하면 이자를 훨씬 줄일 수 있는데. 처음엔 담보였습니다. 그러나 대화는 어느새 증여로 흘러갔습니다. 아들 민주는 말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다 물려받을 거잖아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 해드리는 게 세금도 절약되고.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손을 잡고 우는 모습에 결국 법무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증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그 순간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외식 자리에서 민주는 술을 마시며 활짝 웃었고 지현은 연신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잘 모실게요. 를 반복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으로 며느리가 좋아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밤 10시. 그리고 1시간 뒤 할머니는 현관 밖에서 자신의 짐을 발견했습니다. 절규와 추락. 할머니는 벨을 눌렀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이 받았습니다. 엄마, 우리도 이제 우리 가정이 있어. 맨날 같이 살 순 없잖아. 지현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어머니, 주변에 어르신 요양원 좋은데 알아봐 드릴게요.
그날 밤 할머니는 복도에서 울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발견해 파출소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등기상 집 주인은 이미 아들이었습니다. 법적으로 할머니는 그 집에 들어갈 권리가 없었습니다. 복지관 긴급 연락을 통해 임시 쉼터에 들어간 할머니. 가방 안에는 낡은 지갑, 손자 사진 한 장, 그리고 아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피해 복수극. 법이 움직이다. 쉼터에서 만난 사회복지사 김 선생은 할머니의 사연을 듣고 즉각 법률구조공단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판세가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법률 전문가가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할머니는 증여 당시 계약 내용의 조건, 부양 의무를 구두로 약속받았지만 이것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단서가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통화 녹음. 쉼터에 들어온 첫날 밤,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에서도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아들에게 전화하며 녹음 버튼을 눌러뒀던 것입니다. 엄마가 알아서 나가줘야지 우리도 힘들어. 어머니, 저희가 못 모신다는 거 처음부터 아셨잖아요. 민법 제556조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망은 행위를 한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변호사는 즉시 증여 해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지역 언론사 한 곳이 이 사연을 익명으로 보도하면서 사건은 SNS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들 회사 앞에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민주는 출근을 못했습니다. 지연의 직장 동료들도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법원은 증여 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파트는 다시 할머니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것. 아파트를 되찾은 할머니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들어서는 그날 밤이 생각날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노인복지관 근처 작은 원룸을 구했고 남은 돈의 일부를 자신과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아들 민주는 이후 직장을 잃었고 지영과는 별거 상태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내가 그 애를 잘못 키웠나 보다. 그 생각만 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매년 수천 건 발생하는 사전 증여 후 유기 사건의 민낯입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재산 증여 후 부양 갈등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반드시 부양 조건부 증여 계약서 또는 증여 시 공정증서 작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과 주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오늘도 그 차이를 모른 채 지갑을 열고 있을지 모릅니다. 마치는 글. 오늘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웃집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가족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주기 전에 딱 한 번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이 조건 없이 되돌아올 것인지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게 해줍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의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알고 풀러오는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본 영상은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